알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순영. 다른보험 지침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지치 톡톡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저희 톡톡보험 설계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어린이 보험에 성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연령대가 조금 낮아서 아쉬웠는데요.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가입 연령을 만 30세까지 확대한 어린이 보험을 대폭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이 어린이 보험의 장점인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입까지 가능하고 소외감에 걸리더라도 일반암과 똑같은 진단비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만 30세 이전의 성인분들 지금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톡톡보험 설계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톡톡보험 설계 지난주부터 연속 기획으로 독이 되는 보험, 약이 되는 보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약이 되는 보험이라 이 보장 내용은 든든하면서 보험료까지 저렴하다면 이거야말로 약이 되는 보험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장도 든든하면서 보험료도 저렴하다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이 되는 보험 어떤 상품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약이 되는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보장기간 웬만한 분들도 다 100세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100세까지는 보장기간을 넓게 하시는 게 좋다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보장이 안 되던 부분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도 갈아타게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보험 소비자가 그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보험이 뭐 나한테 좋은 보험인지 뭐 잘 맞는 보험인지 아니면 이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한 뒤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겨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겠지라는 기대로 그냥 가입을 하게 되셨던 거고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입을 해서 오랜 시간 유지를 해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제 보험 혜택을 실제로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고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험금을 막상 청구해 보면 이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는 분들의 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험이 있죠. 오늘도 지나칠 수 없는 이 CI 보험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분쟁 사례는 가장 많은 보험인 것 같아요. CI 보험이. 일반적으로 CI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장 범위가 회사별로 좀 상품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심부전,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까지 6가지 중대한 질환과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리고 중대한 수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사실 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논란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혈관 질환, 특히나 중대한 뇌졸중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뇌경색이면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라고 하면은 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모두를 포함한 게 뇌졸중 진단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보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CI 보험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맞아요. 이 CI 보험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이 CI 보험에는 앞에 단서 조항이 붙잖아. 이 중대한. 정말 중대한 네. 이 글자가 참 문제가 되는데 이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단순히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진단비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25% 이상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말 어렵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장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서 거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 상태가 되어야지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이 CI 보험처럼 앞에 뭐 중대한 이런 글자 단서 조항 없이 그냥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금을 오로지 수령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뇌졸중에 대한 범위에서도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구성이 되고요. 그럼 이건 뇌졸중 진단비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훨씬 더 거네요. 넓어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두통이라든지 뒷골이 땡기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가는데 뭐 이게 혈관이 터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네. 네, 요즘에 실손보험도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막히기 전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뇌경색이 아니잖아요. 안 막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내려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을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요즘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협심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 협심증까지도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 아무래도 약이 되는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넓을수록 약이 되는 보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뇌출혈 진단비는 이 보장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 사실 진단비만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이 뇌경색, 즉 중풍을 이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진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이라든지 기타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과 같이 이 뇌졸중 진단비로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고자 한다. 빈틈없이 내가 보장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4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30대, 4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명칭이 이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가 I67.5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분류되어 있는 질병 코드로는 뇌졸중 진단비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대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얼마나 유용한 보험인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 3개월 전쯤에 상담 신청을 하셨던 60세의 시청자분 사례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진단비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사실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네. 이게 매력을 좀 느끼셔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넓은 보장의 매력을 느끼셔서 보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약 한 1개월 전에 보험을 보완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게 되셨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 진단명은 경도성 인지 장애였습니다. 경도성 인지 장애는 질병분류 코드상 F 코드라서 이 뇌혈관 질환 진단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이 검사 과정에서 이 경도성 인지 장애만 나온 것이 아니라 I69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그때 당시 이제 200만 원. 그래서 가입 후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50%인 이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었는데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좀 있으시고 가입 금액이 적어서 큰 금액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넓은 보장 범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 때문에 사실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진단 기준 자체가 넓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약이 되는 보험 이번 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보장 범위가 넓어야 하는 질환 또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에 따라서도 그런데 진단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일반암과 유사암을 먼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보험회사에서 유사암이라고 구분해 놓는 종양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요. 이 네 가지 종양을 유사암으로 구분을 해놓는데 이 네 가지 종양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양들에 한번 노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암 진단비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지급받고 나면 특약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것보다는 따로 이렇게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시청자님들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죠. 네. 다만 요즘에는 이제 보험사 중에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환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까지. 사실 뭐 유방암이나 뭐 방광암 이런 것들이 왜 뭐 생식기암이냐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긴 합니다만 여튼 이런 암들을 기준에서 남녀 생식기암으로 구분을 하고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해주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암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회사들, 이 상품들을 피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완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청자님들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 상품의 암 진단 범위를 아실 수는 없으니까 암 진단 범위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 후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참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소외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암에 걸리면 똑같이 마음이 속상하고 걱정되는 건 똑같잖아요. 네. 약이 되는 보험 첫 번째, 이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하라. 전문가들의 팁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 버리면 이것도 약이 못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야 진짜 좋은 약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상첨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알려드릴 이제 두 번째 약이 되는 보험, 바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 보험료와 그리고 보장 내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계시거든요. 무해지 환급형이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입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장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간 납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보험 상품이라면은 내가 20년 납입을 지킨다는 약속을 전제하에 보험사에서 이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20%에서 내지는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대신에 내가 납입 기간을 지켰다고 한다면 완납 후에 보험회사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제스처로 환급금을 거의 한 100%에 다다른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이 환급금은 해지 환급금은 가입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보험의 해지 환급분보다는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가입자가 이 가입 조건을 납입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은 단서가 붙습니다. 네.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지만 않는다면 보험료도 할인받고 또 보장은 그대로니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장점이 좀 많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방법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소의 2군데 내지 3군데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좀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는 각사마다 이 손해율이나 위험률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산출해 내는데 이 손해율이나 위험률이 아무래도 높은 회사들은 보험료가 비쌀 것이고 손해율이나 위험률이 낮은 회사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손해율과 위험률이 낮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장 내용을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우리 암 진단 특약이라든지 뭐 질병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여러 가지의 어떤 특약들을 보더라도 사실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현명한 선택이 되려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0년 또는 20년 동안 이렇게 납입을 하셔야 되는 장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좀 10,000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가정을 네. 해보면은 자 10년 동안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내야 된다고 했을 때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죠. 되고요. 네, 네. 20년이면은 2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10,000원도 이런 큰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별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10년, 20년 쭉 납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게 최선입니다. 약이 되는 보험,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한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 보험처럼 보장은 그대로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약이 되는 보험의 지름길이겠죠. 다음으로는 어떤 약을 쓰면 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약이 되는 보험은 바로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입니다. 보장받을 확률이 높으려면 우선 보장 범위가 좀 넓어야겠죠. 보장 범위도 넓은데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보험이 될 텐데 그 대표격인 보험이 바로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진단비와 다르게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면 그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남는다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서 관절 같은 경우 계속 쓰게 되니까 닳아서 없어지겠죠.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이 될 텐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양쪽 모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 오른쪽 왼쪽 각각 20%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뭐 고관절이나 발목 같은 경우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기존에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또 20%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병후유장애 특약. 저희 방송에서도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질병후유장애 특약 다 좋은데 그 단서가 하나 있잖아요. 치료 후 6개월 경과.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정경제에 결과적으로는 독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받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험료도 비쌀 것 같고요. 약이 되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을 네. 두 가지 해주셔가지고 보험료는 어떤가? 또 6개월 조항은 어떤가? 이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려면 네. 우선은 이제 그 받고 또 받는다고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험 그리고 특약의 만기 그러니까 보장 기간은 가능한 한 좀 길게 갖고 가시는 게 시청자님에게 유리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특약은 사실 80세 만기냐, 9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뭐 적게는 2~3배, 많게는 너댓 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실 때는 보험료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만기 조절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잘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6개월 단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약관에는 6개월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180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다르죠. 뭐 중간에 31일도 있고 뭐 윤달이 끼면 28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180 그런 오해가 생길 수 네. 있어서 사실 180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6개월이어도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봐. 있을 수 있고 네. 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80일이라는 그 날짜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품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워딩은 정확하진 않지만 180일 이내에 장애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내용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80일 이내에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발병한 날로부터 180일에 장애 진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게 고정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태로 쭉 지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면 네. 이게 장애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들께서 6개월이나 180일이나 이런 날짜에 얽매이시는 것보다는 환자의 현재 상태가 영구장애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고 악화 가능성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은 또 실제로 고객분들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실질적인 예도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제 고객 중에 33살 여자분이 이제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출산을 한 애기 네. 엄마예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두통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을 네. 가게 됐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처음에 병문안을 가니까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전혀 사용을 못 하시고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도 못해서 남편이 옆에서 밥을 먹여주고 네.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은 재활치료 받은 지 한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서 보행도 다 하시고요. 밥도 다 네. 먹고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아기도 지금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해서 그때 진단을 이제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는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수령을 하게끔 도와드렸어요. 근데 얘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언니 나한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던데 나 여기서는 돈이 안 나와라고 묻던데 네, 이거 180일 안에 너무 좋아지셨다는 제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너 너무 멀쩡해서 돈이 네. 안 나와라고 했어요. 근데 예, 그 친구도 뭐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조금 아깝긴 해도 차라리 더 몸이 멀쩡한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처음에 뭐 고도 후유장애가 남아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꾸준히 그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이나 180일이라는 어느 정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을 빨리 되찾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약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팁으로 이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살펴봤습니다. 또 요즘요 평균 수명이 참 늘어났잖아요. 치매에 대비한 보험에도 주변에서 참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치매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치매에 약이 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암에 대한 부분도 뭐 당연히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뭐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치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치매 걱정이 돼서 치매 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즉 이제 치매 점수 CDR 점수라고 하죠. CDR 점수가 3점 이상, 즉 중증 치매 상태가 되어야만 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진단비를 이제 수령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치매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 보험을 통해서 치매 보험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3%부터 80% 미만에 해당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네.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는 CDR 2점, 2점 같은 경우 경증 치매에 대해서도 40%의 장애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치매 보험
이전보다 보장이 더 넓은 그렇습니다. 거네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네.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또 불과 얼마 전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된 상품 중에 CDR 1점,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낮은 훨씬 더 가벼운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가 되어서요. 내가 치매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준비하는 게 나을 것인지 또는 치매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보험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이 되는 보험 질병 후유장애 특약 하나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어떤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술비 특약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좀 다릅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까지 수술 종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1종부터 상대적으로 좀 큰 수술인 5종까지 차등을 둬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비 특약이 있고요.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이 종수술비,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좀 잘게 쪼개서 다른 수술비 특약, 좀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손해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은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는 질병 수술비, 그리고 모든 상해로 인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상해 수술비부터 7대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21대, 30대, 34대, 40대 이렇게 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화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당뇨병 질환, 그다음에 이제 간 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수술을 할 때마다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혈관 질환들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대퇴동맥을 통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 시술도 수술로 인정을 하게 되어서 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예로 들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네네. 드려볼까 하는데요. 노인성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네네.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오죠. 그런데 양쪽 한꺼번에 수술하시는 경우 잘 없죠. 양쪽 한꺼번에 수술하시게 되면 눈 감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 따로 수술하시게 그렇죠. 네. 되는데 백내장 수술은 양안이잖아요. 네. 오른쪽 눈, 왼쪽 눈이니까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수술하실 때마다 보험금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네네. 백내장 수술하셔서 치료가 잘 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 2-3달 정도 지나니까 아직까지 좀 뿌옇다 하시는 분들 병원 가시게 되면 뭐 좀 막이 있어서 좀 걷어내야 된다 하셔서 이제 한 20-30분 정도 좀 추가적인 시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보험금 추가로 지급받으실 이건 수 좀 있어요. 간단한 시술 같은데 네. 병명은 또 백내장이네요. 네, 후발성 백내장으로 보험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시청자님들 보험회사별로 또 상품별로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 안에 있는 특약별로 면책기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어떤 상품은 1년 동안은 보장을 안 해준다. 어떤 상품은 6개월 동안 보장을 안 해준다. 또 어떤 상품은 안구 관련된 레이저 시술은 60일 동안은 보장을 안 해준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이 약관의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약관 내용 보시기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 톡톡보험설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연속 기획으로 독이 되는 보험, 약이 되는 보험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약이 되는 보험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꿀팁 들어봤죠? 전문가들의 한 줄 정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전문가님.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요.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TV를 보시는 효자분들께서 화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사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아는 이 시청자님 중에서 이제 올해 70세 나이로 얼마 전에 이제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좀 타지에 있다든지 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을 때 이제 든든하게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어쨌든 효자 노릇을 대신하고 이 보험이 효자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효자 노릇이 가능한 보험을 준비하시려면은 보장도 알차야 될 것이고 보장받을 확률도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이제 비전문가 분들이 내용이 알찬 것이 어떤 것이 알찬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그렇죠. 또 네. 보장이 어떻게 하면 또 받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실 때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좀 실패의 확률을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재호 전문가님.
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고 상담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험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점검해드리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좋은 말씀만 들릴 수 있어서 좀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한 경우나 가족분을 통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가슴 아픈 내용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간혹 이렇게 귀를 닫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좀 아플지라도 지금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드리는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승엽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네.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약이 되는 보험 그리고 독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작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은 시청자님들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정말 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 잘 안 보이신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꼭 약이 되는 보험 가지고 가시고 독이 되는 보험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약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보약 한 첩 지어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보고서가 펼쳐질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60대 나불편 씨. 나불편 씨는 일찍부터 무릎이 좋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 지긋지긋하다. 이 무릎 때문에 자식들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이 무릎 새 걸로 완전히 교체하면 소용이 없겠다. 아이고 무릎이야. 불편 씨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마침 집을 찾아온 옆집 친구 나헐헐 씨. 같은 나이지만 에어로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하노?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 마실나 나가자. 아니면 운동이나 할까? 아니 망할 놈의 할망구. 내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불편하게 알면서 지금 누구 약 올리나? 아이고 내가 얼른 인공관절 수술 하랬다 이가. 아이고 나도 수술하니까 얼마나 편한데. 아픈 무릎으로 고생하다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활기찬 60대를 즐기고 있는 나헐헐 씨.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번에는 얼른 수술하래. 자녀들한테 빨리 이야기해 봐봐. 난 간다잉. 저놈의 할망구. 누구는 무릎 수술 안 받고 싶나? 무릎 수술이 비싸다 이가. 아이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지금도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너 비가 올려나? 또 무릎이 쑤시네. 이때 걸려온 며느리의 안부 전화. 며느리네. 여보세요. 아가야 별일 없고 난 무릎 때문에 막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 막 그냥 고만 있다. 뭐? 보험이 된다고?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돈이 나온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인공관절 수술 받자고. 정말? 리얼리? 보험 혜택으로 정말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우리 나불편 씨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보험 덕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험으로 이런 부분도 이 보장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불편 씨의 며느리분이 아주 현명하게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들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 후유장애는 상해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치료 과정을 거쳤으나 완치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상해 후유장애, 내부 요인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고요. 이는 1%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3% 이상부터를 후유장애 상태로 인정합니다. 이 후유장애에 대한 인정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의사가 검사한 결과를 통해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지만 보험회사에 해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며느리를 잘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인공관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나불편 씨도 이 질병 후유장애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예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 후유장애 보험에서는 이 치매와 같은 경우에 경증 치매, 즉 CDR 척도 2점 이상일 경우에 40%를 지급합니다. 또 요즘에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시 10%에서 2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암일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제를 했을 때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인공관절과 같은 경우에서는 한쪽당 3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창희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하게 되면 이 양쪽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이 몇 %를 지급받게 될까요? 아, 질문이 상당히 어렵네요. 한쪽이 30이면 당연히 60 아닌가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씨. 네.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항은 의료실손 특약, 암진단 특약, 수술비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적으로 심사 후에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후유장애와 같은 경우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나 손해사정인과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사실 이게 비싸면 이 가입하기가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 일반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 후유장애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일을 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다치실 경우에 지급받게 되고 교통사고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받는 것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라는 것인데요. 1억 정도를 들은다고 해도 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해 후유장애는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1억 정도는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했을 때 3%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30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해 후유장애는 이 진단비 대비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증권을 들여다보시고 이 일반 상해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없을 때에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에서는 상해 후유장애 진단비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에 나이를 80세 만기와 90세 만기를 혼합하여 복층 설계를 하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경우에서는 이 질병 후유장애를 7천만 원이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이나 손주분들의 질병 후유장애는 어린 나이에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인 이후에서는 보통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만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부터는 이 질병 후유장애는 준비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죠.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또 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보험은 준비할 수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보험 정보 소식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톡톡 보험 설계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이제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돈을 버니까 네, 이렇게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어떤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로는 얼마 정도를 내는 게 좋은지, 예, 보험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점들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많아서 이 부분 좀 전화로 조금 상담을 해주셨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일단 취업 성공한 거 너무 축하드려요. 요즘 취업하기도 참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취직하고 이제 보험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했을 때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았었거든요. 여기 따님도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따님의 취직, 저도 축하드립니다. 일단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정말 요즘 애들 집에서 놀고 그럼요. 먹는 엄마 용돈 받아서 쓰는 네. 애들 많은데, 일단 오늘 저희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혹시 따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게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하나는 이게 요거 하나면 이제 다 된다고 해서 하나는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손보험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해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보험인지 혹시 지금 증권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 쓰여져 있는 네. 내용 좀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예,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게 먼저 가입해 준 거가 건강보험이고요. 수술비 100만 원, 재연금, 내 입원비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는 43,200원이고요. 하나는 실손보험은 종합보험이고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보험료가 2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따님분이 학생일 때 시청자님이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신 그런 보험 같은데 우선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전문가님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보험들은 이제 피보험자님, 즉 따님께서 이제 고등학생이실 때 준비해 주신 보험인데요. 이제 건강보험의 경우는요, 한 가지 특약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생명보험사의 좋은 특약 중에 하나인데, 종수술비 특약을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뭐 1에서 3종 까지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요즘은 또 1에서 5종까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예전에 가입하신 1에서 3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 요즘 수술비 특약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수술비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즘 수술에 했을 때 받는 보험금보다 훨씬 더 큰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네네. 장점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잘하셨네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치조골 이식 같은 경우에도요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병이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실 때 매우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가지 장점은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보험들은 그 보험 증권 보시게 되면 골절 진단비 항목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이렇게 가로치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 약관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나 이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적어놓지 않으면 다 줘야 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치아를 의학적으로 뼈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치아 파절의 경우에도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시청자님 정말 좋은 특약에 가입돼 계시네요. 여기서 상담 종료할 뻔했네요. 이제 문제점도 조금씩 짚어볼게요. 혹시 아쉬운 점은 좀 없을까요? 이제 수술 특약 관련돼서 아쉬운 점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수술비 특약 관련된 약관을 훑어보면 수술의 정의 항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술이란 생체에 그러니까 몸에 절단 및 적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르거나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이제 주사 치료나 특히나 이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가 수술비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뭘 있습니다. 넣는 건 이제 수술로 쳐주지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네. 거고 이제 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것만 네. 수술에 해당이 되고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약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손보험도 하나 가입해두고 계신 것 같은데 실손보험은 어떤가요? 저희가 항상 보는 실손보험인데요. 단독으로 실손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통합보험의 실손 특약을 특약 형태로 이제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암 진단비 특약이 1,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납입보험료가 아까 24,000원인가? 네네. 예, 되게 저렴했었던 걸로 봐서 만기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이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통합보험에 어떤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실 거면은 아무래도 다른 특약들까지 해서 보장을 조금 더 든든하게 가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끼어 팔기 시계로 이제 판매가 됐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손보험은 조금 아쉬운 편이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따님 앞으로 해두신 이 보험 두 가지 설명을 저희가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하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고 또 좀 아쉬운 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입을 해놔도 이게 어떨 때 이게 보장을 보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태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뒀었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 상법상 우리가 이제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3년입니다. 3년으로 명시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병원에 치료력이 있으신데 그 치료력이 이제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사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어떤 고의적인 어떤 청구 지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보험사가 웬만하면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병원 가실 때 한번 서류 떼셔가지고 한 번 더 좀 청구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딱히 크게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소소하게 병원만 갔지 많이 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제 이 보험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 궁금해하셨던 점 중에 보험료를 얼마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보장성 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소득 대비 8에서 12% 내에서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월급이 거의 네. 공개돼 버렸네요. 공개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일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보험료에 1,000만 원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시청자님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이도 굉장히 젊으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초년생인 것 치고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편은 아니시니까 그럼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비율보다는 좀 더 낮게 보험료를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좀 조합해서 이제 구성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조합한다고요? 이거는 따로 결합 상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네.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네. 건 아니고 뭐 새롭게 뭐 신선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보통 그 보험을 이제 없어서 새롭게 구성을 한다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제 구성 방식인데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는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보장의 범위가 있어요. 벽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한 회사의 상품으로만 몰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이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생명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아까 뭐 말씀해주셨던 뭐 종수술비라든지 이런 특약들은 생명보험사가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으니까 좋게 하시고 그리고 보장의 이제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은 손해보험사들의 상품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구성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구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떤 회사로,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좋은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청자님 그 생명보험사하고 이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이제 이렇게 조합하는 이제 부분은 이제 피보험자의 연령이라든지 수입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상품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좀 훨씬 좀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시청자 그 본인이 가입하시는 이제 주체가 이제 생명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손해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회사 상품 어떻게 이제 구성하시는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 끝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시면. 네. 예,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첫 번째 전화 만나봤고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상담 전화도 연결돼 있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문의 주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5세 되는데요. 예, 현재 이제 미혼이고 앞으로도 이제 결혼 생각은 없는데, 네네. 이제 집에서는 이제 혼자 살 거면 어르신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험이라도 좀 잘 들어둬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보험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1인 가구, 뭐 비혼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럴수록 보험이 정말 중요한 네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은 그러면 지금 일단 실손 하나만 가지고 계신데 그 외에 다른 보험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아,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전화 드리기 전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제 다들 이제 권해주시는 상품들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뭐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렇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는 얼마씩 납입을 하고 계신가요? 가입 날짜는 2011년도에 저희 가입을 했고요. 이제 월 나가는 보험료는 이제 3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보내주신 증권에 저희가 뭐 확인을 해보니까 적립보험료도 없었고요. 불필요한 특약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을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청자님 혹시 가족력 있으신가요? 가족력이라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끝났고요. 건강하시는데, 근데 가족력 물어보시는 거는 혹시 부모님 병력 때문에 제가 보험 가입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청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력에 해당하는 질병에 일반 그 건강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장을 준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사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보험 가입에 지장이 생기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시청자님 우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좀 든든하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가족력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그 진단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혈관 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에 대한 것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세 가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 3대 질환에 대한 이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중에서 이제 진단비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수술비, 입원비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술비 중에서 이제 특히나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좀 최대한 좀 든든하게 많이 좀 설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3대 질환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3대 질환이 가장 확률도 높을 뿐더러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3대 질환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3대 질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보험의 적정 수준을 맞추면서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맞추면서 말기 질환이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추가로 보완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특약이 있는데 그 오대장기 이식 수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그리고 뭐 각막 이식 수술 이런 특약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말씀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이거 걸리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왕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특약들이 뭐 각각 뭐 몇백 원에서 몇십 원 수준밖에 안 하는데 나중에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준비하실 때 요 몇십 원, 몇백 원 정도의 투자는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뭐 내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적정한 보험료가 있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궁금해서 이제 제 주변에 다들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지인들은 이제 10만 원에서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15만 원은 안 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적은가요? 아니에요, 시청자님. 이 적정 보험료라는 네. 거는 다 개인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보장의 어떤 내용에 이제 담겨져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 상품의 보험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상품을 어떻게 특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뭐 작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차이가 네네. 나요. 그리고 보험을 효율적으로 뭐 구성을 한다면은 이 15만 원으로도 충분히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보험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근데 좋은 보험이라는 게 정말 어떤 보험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그 이제 보험을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선 이제 보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기간이라면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하는 것이고 보장을 100세까지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나이도 이제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00세 만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갱신 말고 이제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보험 기간과 더불어서 보장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내가 보험을 준비해뒀는데 뭐 이거는 안 된다더라, 저건 안 된다더라,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보험 준비해둔 이유가 있는데 큰 병 걸리고 내가 보장 못 받으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CI 보험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장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암 진단비가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그 아플 때 500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단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는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그러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건 느끼시면은 이제 보험이 정말 어려워서 결정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시청자님이 앞으로 결혼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노후 생활에 대비한 어떤 것들도 보장을 이제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네. 노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그 신체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와 함께 노후의 생활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테니까 국민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네네. 국민연금은 흔히 말하잖아요. 국민연금은 쌀값 그리고 개인연금은 반찬값이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시청자님의 노후를 위해서 개인적인 연금도 한번 준비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연금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근데 아무래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좀 미루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상담을 해보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듣는데 팩트는 이겁니다. 팩트는 1년이라도 또 뭐 몇 달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팩트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사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험사의 금리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나라에 정하는 이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서 이제 정해지는 금리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금리가 점점점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일찍 시작하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자를 주는 이제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적용을 해주는, 아무리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 보장되는 이율은 이제 유지해주겠다는 게 이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최저 보증 이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신다고 한다면은 좀 더 높은 금리로 연금을 좀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험사나 상품이나 제가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들 추천해 주셨으면 좀 좋겠거든요. 네, 시청자님 뭐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뭐 보장성 보험은 어떤 특약들을 구성하면 좋은지, 뭐 보험 금액은 어느 정도로 구성해야 되는지, 뭐 어떤 보험사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그다음에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꼭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두 번째 전화 상담도 마쳐봤습니다. 좋은 보험이란 뭔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보험 기간, 보장 범위, 보장 금액 잘 따지시고요. 또 요즘 이렇게 1인 가구 많으시죠? 노후 생활비까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든든한 좋은 보험 가입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요,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요, 24시간 보험 전문가들과 상담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